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는데 어디다 이런 얘기를 할 곳이 없어요. 여기다라도 푸면 좀 늘어놓으면 마음이 편할까 싶어 흥분된 마음으로 두서없이 적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있고 현재 둘째 임신 15주째인 며느리입니다. 시댁 스트레스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희 시댁은 우리 집에서 차로 3분,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의무적으로 시댁에 가고요. 평일에도 부르면 수시로 갑니다. 어쩌다 주말에 한번 빼먹으면 아버님이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시댁에 시아버님, 시할머님, 고모님 두 분이 같이 사세요. 친정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고 사실 이곳엔 저희 할머니만 계시고요. 제가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그래서 제겐 할머니 집이 친정입니다. 부모님은 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 좀 멀리 계셔서 저희 부모님은 자주 못 봅니다. 그나마 가까운 우리 할머니 집도 명절, 할아버지 제사 제외하고는 1년에 5번 갑니다. 주말마다 시댁을 가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애기 잠시감도 있고요. 제 시엄마는 7명입니다. 왜냐? 시할머니 1분, 시고모님 6분이 모두들 시엄마 같아요. 시시콜콜 간섭하고 시할머니가 전화로 우리 욕이라도 한번 한다 치면 6명이서 그 얘기 전달. 그러다 한두 분은 저희에게 전화가 와요. 너희 이랬다며 저랬다며 그게 무슨 경우냐 등등. 저희 아버님의 형제는 아버님 홀로 아들, 여자 형제 6명입니다. 그 6분 중 1분은 배우자와 사별, 또 1분은 이혼 후 재혼, 나머지 4분은 이혼 후 홀로 계십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사별하신 고모님은 따로 제사를 지내고 시댁으로 오시고 자기에겐 친정이지요. 재혼하신 고모님은 시댁 2층에 같이 살기에 따로 음식하십니다. 나머지 4분은 명절 연휴 첫날이나 그 전부터 시댁에 와 계세요. 따로 당신들의 시댁을 안 가시니까요. 결혼 후 첫 명절에는 차례 지내고 성묘 갔다가 이제 가겠다고 하니 왜? 어딜? 이라고 하시기에 신랑이 처가에 간다고 하니까 시할머니께서 저녁에 와라, 밥 먹어라, 이 많은 음식 누가 다 먹겠나. 대충 감 오시죠? 어떤 분위기인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앞서 있었던 일들도 어마어마하지만 그것들은 접어두고 이번 명절만 말할게요. 이번 명절에 3가지 이유로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첫 번째, 앞서 언급했듯 이 집안의 며느리는 저밖에 없습니다. 아버님 형제 중 아들은 아버님 뿐이고 저희 신랑은 외동아들입니다. 6일 토요일도 시댁에서 시간 보내다가 왔고요. 7일 일요일 음식을 하는 날인데 조금 늦게 갔어요. 오전 10시 반쯤에요. 일어나기는 8시쯤 일어났는데 아침에 갑자기 속이 안 좋아 자꾸 토를 하고 심지어 아들까지 코피가 터져 이불이며 뭐며 다 버린 상태였어요. 수습하고 속이 편해질 때까지 변기통 부여잡고 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갔습니다. 시댁 도착하자마자 고모님 중 1분이 야, 너희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십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신랑이 사정 설명을 하니까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도착하니까 나물거리는 씻어만 놓은 상태고 이제 튀김과 전 굽기 막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앉아서 튀김하고 전 굽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모 2분이서는 나물을 하시더라고요. 막내 고모는 가는 날까지 먹는 것만 하시대요. 그렇게 음식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하신다는 말씀이 원래 네가 다 해야 되는 거다. 잘 배워둬라. 앞으로는 네가 다 해라. 서운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저뿐이고 저 아직 29살입니다. 명절을 책임지라니요. 고모님들도 다 미리 오셔서 계시면서 늘 명절 제사만 되면 이 얘기 하십니다. 아기가 갓난쟁이라도 배가 만삭이라도 늘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한다는 거 알아요. 그치만 고모님들 손도 많은데 왜 굳이 저 혼자 해야 하는 건가 싶어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두 번째, 저희는 시댁에서 잠은 안 잡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까운 탓도 있고 애가 어린 탓도 있고 고모님들이 다 와 계시니 잘 곳이 부족해요. 그래서 늘 잠은 집에서 잡니다. 일요일도 음식하고 저녁에 시댁에서 나왔어요. 친정이 30분 거리라 가깝습니다. 저희 친정아빠 형제들은 딸이 없고 아들만 5명이에요. 그래서 늘 연휴 첫날이나 주말 끼이면 그 전에 다들 내려오셨다가 당일날 점심 먹고 다들 처가로 가십니다. 제가 늦게 가면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제 여동생과 사촌들에게 연락이 와서 친정에 잠시 들렀다 오기로 했어요. 사실 명절 당일이나 전날에 하루 이틀 정도 밤마다 친정으로 가요. 갔다가 좀 놀다가 다시 집으로 와요. 우리 신랑이 우리 집 저런 사정을 알고 친척끼리, 사촌끼리 사이좋은 걸 아니까요. 제가 처녀 때 늘 그랬듯 그렇게 놀고 싶어 하고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걸 아니까요. 고맙게도 자기가 먼저 시댁에는 우리 집에 간다고 하고 늘 친정 갔다 오자고 해줘요. 갔더니 첫째 큰아빠께서 참치 선물 세트를 주시더니 별거는 아니지만 사돈댁에 드리고 명절 잘 보내시라고 전해드려라 하시더라고요. 받아들고 다음날 명절 당일 아침 8시 시댁에 갔어요. 늦은 것 같죠? 저희 시댁은 차례를 10시나 되어야 지냅니다. 아무튼 시댁에 가니 다들 씻고 계시더라고요. 선물을 건넸습니다. 누구 하나 고맙다, 잘 먹겠다고 해라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고모님들은 그렇다 쳐요. 시할머니, 시아버지조차도 정말 서운했습니다. 별거 아니라지만 사돈댁에서 보낸 건데 이것 또한 제가 예민한 건가요? 세 번째, 명절 당일이 큰 고모님 생신이세요. 이번엔 환갑이시라네요. 그냥 시댁에서 음식도 많으니 미역국만 끓여 밥이나 함께 하자고. 자기 집 차례 지내고 오후 늦게나 내려오신대요. 그렇지만 기다리기 좀 그렇더라고요. 여긴 경남입니다. 저희 친척들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사시고요. 명절 당일에 다들 가시니 얼굴이라도 제대로 봐야 하니까 말도 못 꺼내고 있는데 신랑이 그래도 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처가에 가야지 하더니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왔어요. 12시쯤 도착해서 집에서 밥 먹고 피곤해서 한숨 잤네요. 임신 초기라 그런지 잠이 너무 쏟아져요. 자고 있는데 5시 반쯤 신랑 폰으로 전화가 와요. 신랑의 고종사촌 형이네요. 온다고 했는데 왜 갔느냐, 안 올 거냐. 환갑이시기도 하니까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하니 6시이고 저녁 먹고 앉아서 놀다 보니 9시가 됐습니다. 신랑이 먼저 가자고 일어서더라고요. 고모님이 어딜 가냐 물으십니다. 다시 처갓집에 가겠다고 답했고요. 아직 고종사촌 동생도 안 왔는데 좀 있으면 올 건데 보고 가지 하십니다. 그리고 신랑이 대답하기로는 시간이 벌써 9시잖아. 애도 씻겨야 되고 다시 처가에 가야지. 장인 장모님도 기다리시는데. 고모님이 그래도 땡땡이도 온다는데 보고 가면 되지. 듣다 화가 나더라고요. 고종사촌 동생이 중요한가요? 저희 부모님이 중요한가요? 그래서 저도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고모님, 저희 아빠도 내일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방 챙겨 밖으로 나왔는데 차키를 놓고 왔다며 신랑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자 큰 소리가 들립니다. 넌 진짜 해도 너무한다고. 넌 진짜 해도 너무한다고. 거기는 자주 보는 사람이지만 여기는 오랜만에 보는 사람인데 좀 보고 가고 더 놀다가 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자꾸 가려고 해. 이번에도 제가 예민한가요? 친정에서 보낼 시간에 고모님 생신이라고 다시 내려가서 저녁도 먹었고 이제 다시 친정으로 가겠다는데 친정도 자주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보고 싶은 부모님은 멀리 계시니까요. 주말마다 가야 하는 시댁 때문에 진짜 잘 못 봐요. 그런데 오랜만에 우리 아빠랑 시간 좀 보내고 싶다는데
자기들도 친정에 와 있고 자기들도 외할머니 댁에 와 있으면서 나는 왜 친정 가면 안 되고 우리 애기는 왜 외가에 가면 안 되나요? 흥분된 마음으로 너무 빠르게 적었더니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가 싶네요. 그래도 이렇게 다다다 쓰고 나니까 한결 가벼워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그냥 가볍게 누구에게라도 털어놔 마음 좀 풀어야겠다 생각해서 쓴 글들이 단 몇 분에게만이라도 조언 좀 받아보면 어떨까 해서 썼던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댓글이 이어질지 몰랐네요. 고모님들이 모두 시댁에 사시는 건 아니고요. 2층 주택인데 고모 한 분이 시댁 2층에, 한 분이 1층에 사시고 또 한 분은 차로 5분 거리에 사십니다. 나머지 세 분은 차로 2시간 거리로 떨어져 사시고요. 뭐 몇 년 후 또 한 분이 내려오실 거지만요. 시고모님들이 시아버지한테 얹혀 사시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시아버님이 고모님들한테 많이 혜택 받으시고 현재 같이 사시니까 빨래며 뭐며 원래 와이프가 해야 할 것 다 고모님이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곧 같이 살자시네요. 저희 신랑은 신기할 만큼 괜찮아요. 그치만 분위기가 그렇고 시아버님이 워낙 무서우셔서 자기 주장 끝까지 밀고 가지 못해요. 불쌍해요. 왜 모두 이혼인 집으로 시집 갔냐시는데 사실 저희 친정부모님도 제가 유치원 때 이혼하셨고요. 지금 새엄마 오신 지 10년이 넘었고 어릴 때 엄마 없이 지낸 게 너무 아팠기에 나보다 내 동생이 아파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았기에 그렇다고 해서 절대 우리 아빠가 나쁘지 않단 걸 알기에 돌도 안 돼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 얼굴조차 모르는 우리 신랑이 안쓰럽고 공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친해지고 서로 아픈 마음 더 보듬어 주다 보니 정말 신랑 하나만 보고 시집가 버렸네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모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사실 성격 좋은 여자 아닌데 조금만 신경질 나도 버럭 소리치고 짜증 팍 내는 여자입니다. 신랑한테도 잘 그러고요. 오죽하면 우리 친정에선 땡서방한테 잘해라. 네 같은 애 데리고 살기 힘들 건데 용하다 하십니다. 시댁이라는 단어는 존재만으로 참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시댁에선 절대 안 되네요. 그치만 앞으로 시댁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보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소리치고 짜증내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시댁이 아주 가까워서 자주 가요. 주말에는 무조건 와야지 하시는 시아버님 뜻도 있고 주말은 시댁에 가네요. 평일에도 수시로 갑니다. 저녁 먹자, 뭐 가져가라 등등으로 시아버님이나 시할머님이 부르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다녀왔어요. 어쩌다 주말에 빼먹으면 평일에 어김없이 밥 먹자 등의 이유로 연락 오시고요. 주말에 가도 연락 오긴 하지만요. 다른 거 빼고 딱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서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너무 나쁜 마음인 건지. 현재 저는 직장 생활 중입니다. 입사 전에 큰아들 어린이집 가는 시간에만 일하겠다. 아니면 일 못한다고 하였더니 여기 회사에서 그 시간이라도 해달라 해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일하고 마치자마자 애기 데리러 갑니다. 하루 종일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요. 임신 중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애 데리고 집으로 곧장 가면 저녁 준비하고 준비 끝나면 신랑 오고 저는 그 시간이 나름 바쁘고 빠듯해서 애기랑 그 시간에 잘 못 놀아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치만 직장 마치고 우리 애기 데리러 가는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오늘 땡땡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말해주는 것도 듣고 싶고 땡땡아 오늘 재미있게 놀았어? 뭐 먹었어? 물어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꾸 아버님이 애를 데리러 가시려고 합니다. 매일은 아닌데 1, 2주에 한 번씩은 꼭 그러시네요. 화요일 애와 통화를 하면서 내일 할아버지가 데리러 갈까 하니까 우리 애가 아니 하더라고요. 수요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솔직히 안 받고 싶었어요. 데리러 가시겠다는데 저 거절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집에 가서 전화 다시 해드렸어요. 핸드폰을 두고 갔었다고 거짓말했네요. 목요일 어제도 시댁 갔다가 나오는 길에 내일 할아버지가 데리러 갈까 하시는 거 우리 애가 아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전화 오시네요. 세 통째 안 받고 있어요. 난 시아버지가 애 데리고 시댁 가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주말마다 보시면서 평일에도 꼭 이렇게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방해하셔야 하나 싶고, 애기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하는 심정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저도 우리 아들 많이 보고 싶어요. 저녁 준비하는 시간 동안 잘 못 놀아줘서 미안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 주위에서 빙빙 돌며 조잘거리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은데, 제가 피곤해도 곁에 두고 같이 있고 싶은데 잠시지만 데리고 가버리는 게 너무 싫으네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싫은 이유가 앞서 말했듯 이렇게 자꾸 시댁으로 불러들여야 하나 하는 게 제일 큰 건 사실이에요. 제가 너무 나쁜 며느리인가요? 추가로 저희 애가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는 것보단 엄마가 좋아서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시댁 가면 저는 애 볼 일 별로 없습니다. 시아버님과 고모님들이 끼고 도셔서 사실 저는 밥 준비, 설거지 그런 일밖에 없어요. 애를 저한테 안 맡기고 자꾸 끼고 다니세요. 다행히 우리 아들도 할아버지랑 고모님들 좋아하고 잘 어울려요. 편할 건데 왜 싫어하시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할아버지랑 같이 놀다가 애가 엄마한테 오고 싶어 하면 할아버지가 삐진 척을 하십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이제 땡땡이랑 안 놀아야지 이런 식으로요. 아니 애가 할아버지보단 당연히 엄마 아빠가 좋고 더 붙어있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대하시는 것도 저한테 질투하시나 싶고 우리 애가 무조건 자기 옆에서 돌고 자기만 좋아해 주길 바라시는 것도 싫고 시댁 가면 애를 봐주시니 몸은 편한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5년 33살 여자입니다. 연애 때부터 시어머니의 지극한 아들 사랑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나도 며느리가 되고 당신 아들도 확실한 내 남편이 되면 바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네요. 어려서 어리석었던 건지 심각성을 가볍게 생각했던 건지 5년 동안 더했음 더했지 단 한순간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뭐 수도 없지만 먹는 거 앞에 정난다고 먹는 걸로 제일 구질구질하고 서럽게 하셨던 시어머니. 남은 찬밥은 무조건 내 앞에 밀어두기, 맛있는 반찬은 내게서 멀리 두고 혹여라도 젓가락 뻗쳐 먹을라 치면 눈치 주기. 내가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는 게 눈에 띄면 숨겨두기. 식사 후에 가족들 모두 둘러앉아 후식을 먹을 때도 내가 낑겨 앉아 먹으려 하면 어찌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살라고 하냐고 얼른 상정리부터 하고 오라던 시어머니. 매번 남편하고 지겹도록 싸우고 남편 역시도 매번 시어머니하고 싸워대는데도 자기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그러냐며 서러워만 하시던 오늘 결국 일냈죠. 맛있는 게장이 선물로 들어왔다며 퇴근 후에 저녁 먹으러 오라던 말씀에 갔다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네요. 너 찬밥 좋아하지?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또 똑같은 패턴. 숭늉까지 끓여놓고 다른 분들 반 공기는 좋게 먹은 상에 늦게 자리 잡고 게장을 하나 집어넣으니 젓가락을 탁 치시며 떨어뜨리시네요. 그리고선 옆에 남편이 먹고 뱉어놓은 게껍질을 땡겨주시며 아직 살이 많다고 발라먹으라고.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이 뭐라 하려는지 입 열려고 하는 찰나에 제 앞에 있던 찬밥 들고 일어나 싱크대에 쏟아버리고 가방 들고 나가려니 남편도 별말 없이 따라 나오더군요. 시어머니, 네가 미쳤냐 어쩌냐 소리소리 지르시는 거에 마지막 이성이 뚝 끊어지고 뒤돌아 눈 똑바로 보며 저도 할 말 다 했네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귀하게 키운 딸이라고 왜 날 남은 밥 처리하는 개로 대하냐고.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을 테니 그 아까운 찬밥, 개껍질 많이 잡수시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남편 보고도 보란듯이 한마디 하고 나왔네요.
쫓아오면 니네 엄마가 나 가만 안 둘 게 뻔하니까 나오지 말고 니네 집에서 대우받으면서 맛있는 거 많이 처먹고 성인병 걸려 빨리 뒤져버리라고. 지금 나 쫓아오면 내 손에 끝날 줄 알라고. 시어머니한테 말할 때는 생각보다 속 시원히 몇 마디 안 나오는 것 같더니 오히려 신랑한테는 내 입이 왜 이러나 싶을 만큼 다다다 쏘고 나왔네요. 그래도 그동안 남편이 중간에서 내 편 잘 들어주고 잘 막아준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보단 신랑이 편했는지 말도 잘 나오더라고요. 당신한테 뭐라 할 땐 놀라는 눈치만 있더니 당신 아들한테 반말에 쌍말까지 섞어가며 쏘아대니 우리 더럽고 치사한 시어머니 화나서 넘어갈 듯 하던데 그것도 꼬숩네요. 결국 남편이 따라 나와 말리고 빌고 난리 쳤는데도 시어머니 보란듯이 밀쳐내고 혼자 커피숍에 앉아 이러고 있어요. 뭔가 부들부들 떨리는 게 무서운 건지 겁이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속은 후련합니다. 앞으로의 일은 우선 생각 안 하고 이 개운한 마음으로 맛있는 커피나 먹으려고요. 까짓 거 이혼밖에 더 하겠나요? 내가 당신 아들 없으면 못 사는 여자라도 되는 줄 알았던 거라면 돌려주고 혼자서 멋들어지게 잘 살아버릴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화병에 수명이나 한 2, 3년 줄어들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내가 5년 동안 날린 내 수명에 비하면 껌이겠지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어제 그렇게 커피 한잔 하고 집에 가서 정리하고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하느라 확인을 못했는데 뭐 대단한 후기를 바라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는 게 함정이지만 지금까지 일은 말씀드릴게요. 우선 댓글 보다 보니 저같이 먹을 걸로 치사하게 당하신 며느리분들이 많으시네요. 밥 먹고 있는데 반찬 뚜껑 닫는다는 시어머니 댓글 보고 한참 웃었네요. 우리 시어머니 같아서요. 제가 밥을 늦게 먹기도 하고 숭늉 끓여두고 좀 늦게 시작하니 항상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먹으면 꼭 그러시거든요. 맛있는 반찬 뚜껑 닫아 넣어버리기 신공을 하세요. 찬밥 먹은 며느리들도 많으시고 시어머니가 되면 다들 비슷비슷하신가 봐요. 꼭 먹는 거로만 그런 것도 아니시고 여행 다녀오시면 며느리 선물만 쏙 빼놓고 사오시기. 동창분들이 다른 며느리 음식 하나씩 해오기로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일 시키기. 넌 얼굴 좋은데 왜 내 아들은 너랑 결혼하고 나선 계속 얼굴이 까칠하냐는 시비 걸기. 뭐 끝도 없네요. 저희 시어머니 또 특이하신 게 제가 일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당신의 아들만 고생하는 거 싫어하시고 며느리도 일하길 바라신다는데 우리 어머니 5년 동안 한결같이 제가 일을 관두길 계속 요구하고 계세요. 아마 제가 돈을 벌고 있어 아쉬운 게 없으니 당신 뜻대로 하지 못하신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능력 없어지고 해야 자기 입맛대로 구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어제 일만 급하게 다다다 쓰느라 다른 설명을 못해서 많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5년 동안 당하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 초엔 너무 어리기도 했고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봐서 그저 서러워서 참 많이도 울고 시댁 안 간다고 난리 부리고 남편 잡고 이혼하자고 소리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피크였던 때가 결혼 2년 차쯤. 정말 너무 서럽고 화나서 시댁 다녀온 그날 저녁에 그냥 짐 싸서 짐을 나왔었네요. 그날은 가족 다 같이 떡국을 먹는데 내 거를 항상 제일 마지막에 뜨니 양이 좀 모자랐었나 봐요. 아니 충분했는데 꾸역꾸역 다른 가족들 그릇에 가득 퍼담아 내 걸 일부러 안 남기셨죠. 그래놓고 어머니는 남은 떡국 국물에 수돗물 섞어주시며 떡 냉장고에 더 있으니 남은 떡 넣고 더 끓여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날 어제와는 다른 모양으로 폭발을 한 거죠. 친정을 가기엔 아빠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서 못 가겠고 보증금 없이 월세 좀 세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원룸 잡고 들어가서 한두 달 별거 아닌 별거도 했었네요. 그때 남편 잡고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졸랐었어요. 꼭 내가 미움받고 못 먹는 게 서러워서 이러는 게 아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런다. 설득하고 화내고 울고 빌고. 그 난리를 쳤는데 남편은 이혼은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며 내 손에 쥐어준 게 모든 명의를 내 이름으로 돌린 서류 봉투였네요. 집이며 차며 보험이며 적금이며 자기 월급 들어오는 통장까지 전부 다 제 명의로 싹 바꿔주며 또다시 네가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워서 나랑 헤어지고 싶을 때 그때는 두말 않고 너 다 주고 이혼해 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참아달라 하더라고요. 원하면 호적이라도 파서 서류 정리해 줄게 하면서요. 이미 2달 넘게 지난 후라 내 화도 수그러든 후였고 상대는 시어머니이시고 문제는 이 남자가 아닌데 왜 우리가 이래야 되나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 다시 이러고 살았네요. 어떻게 참고 살았냐고 하시는 댓글들, 그냥 이혼해버리시라는 말씀들 다 이해도 하고 저도 한때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또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후엔 그냥 화나고 서럽다기보다 시어머니가 불쌍하고 웃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댓글들 말씀대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먹을 걸로 저러나 싶기도 하고 뭐 당신이 안 주면 내가 못 먹나 싶어 웃기기도 하고요. 맛있는 거 숨기면 찾아서 보란듯이 먹기도 했고 찬밥 밀어주면 햄버거 먹고 싶다고 남편 시켜 햄버거 사오라고도 해봤고 맛있는 게 멀리 있으면 나 저거 좀 집어줘 해가며 보란듯이 남편 귀찮게도 해봤고 별거 이후엔 저도 화병나지 않을 만큼은 시어머니한테 받아치며 지냈어요. 저도 30대가 되고 많이 당하다 보니 여유가 생긴 거죠. 남편이 시댁의 발길을 끊자 했었어도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살려고 했던 건 착한 여자 컴플렉스도 아니고 실제로 제가 착해서도 아니고 단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어. 다들 봤지? 내 잘못 아니다. 이 말이 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다 어제 그 일이 터진 거고 순간의 정적, 그 속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네요. 짧은 시간 긴 생각, 댓글들처럼 상을 엎어버릴까 쌍욕을 해버릴까 별별 생각을 순간적으로 다 해봤는데 순간 판단하기엔 그렇게 막 나가버리는 것조차 그리 현명한 건 아닌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시어머니 뒷목 잡을 정도의 강도로 조절한 게 어제 그 정도였어요. 내 기분대로 막 나가버리면 결국 내가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단 말을 할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짧은 시간 속의 판단으로요. 지금은 내 기준에 적당한 수위여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버릇없네 어쩌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지금은 좋네요. 그리고 어제 그 이후의 상황 허무하시겠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네요. 남편이 어떻게 결판을 내고 온 건진 모르겠지만 시댁에선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도 안 오는 평온한 하루였답니다. 어제 커피 한잔하고 집에 오니 9시쯤 됐었고 씻고 잘 준비하고 있으니 11시쯤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녁에 있었던 일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둘 다 모른 척 누웠고 그 후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고 잘 참아줘서 고맙다는 말도 듣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 벼르고 벼르던 말을 했네요. 봤지? 난 할 만큼 했지? 내 잘못 아니지? 이제 그만해도 되지? 물론 남편도 알았다 했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나 찾아뵙자는 말까지 해주네요.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진 모르겠어요. 사람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니. 우선 그래도 제가 모질이가 아닌 이상 더 심하게 당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남편도 뼛속까지 내 편인 것 같으니 걱정도 없네요. 만에 하나 이혼녀라는 딱지를 붙일 일이 있다고 해도 이혼녀 딸보다 고생하는 딸이 더 보기 싫으실 거라 새겨주시던 친정도 있고요. 기대하시던 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저 같이 속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너무 고맙고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인지 화인지 모르는 감정이 터져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주저리 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2번째 추가. 몇 가지 추가해야 될 문제가 있어 보여서 다시 왔네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말이 나올 것 같아서요. 이러다 이곳에 글 쓰는 거에 재미 들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남편한테 사과했습니다. 아침에 나 이제 그만 노력해도 되냐는 말을 꺼내면서 어제는 나도 미안했다고, 어머니한테 더 화 못 내는 걸 당신한테 풀은 것 같다고, 그동안 충분히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어머님인 거 알게 됐다 생각했는데 막상 다치니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네요. 당연히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거 저도 인정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응원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혹여라도 더 힘든 일이 생기거나 지치면 많은 분들 응원 곱씹으며 힘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지금 몰래 쓰는 거라 걸릴까봐 너무 무서워요. 저는 고1이고요. 아빠랑 새엄마는 작년에 재혼했어요. 새엄마 밑에는 저보다 2살 어린 중2 아들이 있고요. 그렇게 저 중2 남자 새엄마 아빠 이렇게 넷이서 살아요. 처음에 아빠가 새엄마를 데려왔을 때 저한테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안아주고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학교 끝마칠 때도 자주 데리러 와서 친구들이 엄마 부럽다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아빠가 재혼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최근 몇 달간 자꾸 중2 남동생하고 저를 차별을 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자꾸 저보고 동생 잘 챙기라고 하고 동생 구박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하고 동생 방도 저보고 치우라고 하고요. 또 씻을 때도 제가 씻으려고 보일러를 켜면 기름값 아깝게 보일러를 왜 켜냐고 찬물로 씻으라고 해요. 근데 저는 찬물로 절대 못 씻어요. 안 씻어봐서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춥기도 하고요. 근데 동생이 씻으려고 하면 새엄마가 먼저 보일러 켜주고 욕조에 몸 좀 푹 담그라고 그래야 피로가 풀린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동생은 진짜 욕조에 한 20분 정도 담그고 난 다음에 씻고 나와요. 저는 진짜 너무 추워서 찬물로 못 씻겠다고 하면 기집애가 그 정도도 못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엄마 있을 땐 찬물로 씻고 엄마 없을 때는 보일러 켜고 후딱 씻고 나와요. 또 먹는 것도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배가 고파서 뭐 좀 먹으려고 하면 밥 없다고 컵라면 사와서 그거 먹으라고 해요. 근데 동생도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항상 집에 들려요. 새엄마가 밥 먹고 가라고 하니까 그럼 동생은 새엄마가 밥을 줘요. 알고 보면 밥통에 밥이 있어요. 거기에 엄마가 국도 해주고 반찬도 동생이 돈가스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직접 만들어서 해주고 고기 반찬 같은 거 해줘요. 그럼 저도 먹고 싶다고 말하면 반찬 모자르다고 나중에 해준다고 해요. 지금은 동생 먹을 거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제가 밥통 확인 안 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제가 학교 끝나고 와서 밥 먹으려고 주방 들어가려 하면 새엄마가 못 들어가게 해요. 당연히 밥통을 열까 봐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자마자 엄마가 항상 밥을 이제 한다고 매번 이래요. 아빠가 늦게 퇴근하시니까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추려고 밥을 안 했다고. 근데 동생은 먹고 있죠. 진짜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먹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서글퍼요. 용돈도 동생은 일주일에 5만 원씩 줘요. 저는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주고요. 근데 웃긴 게 저는 여자라 여성용품도 필요한데 제 용돈에서 해결해야 해요. 솔직히 여성용품 비싼데 그거 사다 보면 돈도 없고요. 그리고 저보고 저는 여자니까 제 빨래는 제가 알아서 하래요. 근데 웃긴 게 제가 제 교복 빨고 있으면 새엄마가 와서 동생 양말 같은 것도 빠는 김에 같이 빠르라고 해요. 그리고 새엄마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동생도 저를 우습게 보는 건지 야, 야 이러고 TV 같은 것도 보고 있으면 야, 리모컨 내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야가 뭐냐고 내가 너보다 누나인 거 모르냐고 그러고 있으면 또 새엄마가 와서 저한테만 가서 공부나 하라고 동생이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동생한테 어디서 말을 그렇게 하냐.
라고 해요. 자는 것도 동생은 두꺼운 이불 사줘서 감기 걸리니까 따뜻하게 하고 자라고 하고, 저는 아직도 여름 이불 그 얇은 거 그거 하나 덮고 자네요. 물론 제가 이불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이 밖에도 더 있는데 제가 너무 속 좁게 이러는 걸까요? 다른 집도 다 이러나요? 그리고 아빠는 이 사실을 몰라요. 왜냐면 아빠 있을 때는 새엄마가 잘해주거든요. 아빠는 새엄마가 저한테 정말 잘하는 줄 알아요. 맨날 새엄마가 아빠 퇴근하고 오면 제 칭찬을 해요. 제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무 이뻐 죽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답답해요. 진짜 제가 너무 별거 아닌 걸로 신경 쓰고 있는 걸까요? 진짜 같이 살기도 싫고 어쩔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살기 싫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추가. 일단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이렇게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조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친동생도 아닌데 격려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후기는 후기인데 좋은 후기가 아니라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안 쓰기가 그래서 써요. 그냥 이 후기는 제 넋두리라고 봐주세요. 어차피 익명이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쓸게요. 너무 길면 안 읽어주셔도 돼요. 어차피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요. 일단 제 이름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가명인 하연이라고 할게요. 제가 어제 급한 마음으로 써서 가족 얘기를 세세하게 안 한 것 같아서 그냥 그것부터 쓸게요. 일단 저희 아빠는 3남매고요. 위로 누나가 있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에게 새엄마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바로 고모이십니다. 저도 자세히 들은 건 아니지만 고모가 혼자 사는 저희 아빠가 안쓰럽고 해서 중매 자리를 계속 알아보던 중에 저희 고모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분께서 제 새엄마를 소개시켜 주신 겁니다. 저희 새엄마는 저희 친척들한테도 동네 이웃분들한테도 경비 아저씨한테도 정말 인상 좋고 싹싹하다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하지?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희 새엄마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저희 고모한테 땡땡이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고모께 소개시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가 저희 아빠랑 새엄마랑 재혼할 때 새엄마한테 저희 아빠 만나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 새엄마는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분이시고요. 그렇다고 저희 아빠가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은 아니세요.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네가 하연이구나.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그래도 이쁘게 잘 커줘서 아줌마가 더 고마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한테 많이 잘해줬습니다. 솔직히 안아줬을 때 그때가 정말 너무 감사했고 나도 이제 엄마가 생겼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좋았어요. 재혼하고서 이제 같이 살 때 저랑 아빠랑 둘이 살던 집에 새엄마랑 새엄마 아들이 들어왔고요. 새엄마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저희 집이 좋았어요.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새엄마가 밥도 해놓고 우리 딸 왔구나 배고프지 하면서 얼른 손 씻고 밥 먹으라고 얘기도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정말 좋았어요. 가끔씩 새엄마가 학교도 데리러 오고 쇼핑도 하러 가자고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사주고 정말 그때는 행복했어요. 나도 이제 엄마가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좋았어요. 그냥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몇 달간 느꼈던 그 부분들이 저 혼자 소심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계속 생각하다가 쓰게 된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너무 소심하고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할까 봐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고치려고 했던 건데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아무튼 말이 너무 길었죠? 이제 어제 일에 대해서 쓸게요. 어제 그렇게 이 글을 쓰고 쉬는 시간마다 댓글을 확인했는데 녹음하라는 글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새엄마는 눈치가 정말 빨라요. 그리고 새엄마랑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이게 잘못됐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빠한테 빨리 말하고 싶은 마음에 제 글과 댓글들을 프린트로 뽑아서
저녁에 아빠한테 전화해서 퇴근하고 둘이서 보자고 했어요. 저희 아빠는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긴 한데 잘 사용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냥 뽑아갔어요. 공원에서 앉아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이 글을 잘 못 보실 것 같아서 카페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왜 둘이서만 보자고 했냐고 엄마 서운하겠다고 그러시길래 그냥 아무 말 없이 프린트한 거 주면서 아빠 이거 읽어보라고, 요즘 이런 집도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아빠가 오랫동안 계속 읽어보시면서 뭐 이런 집이 다 있냐고, 흥분까진 아니고 좀 황당, 어이없다는 듯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이거 내가 쓴 거라고, 요즘 내가 아빠 없을 때 이렇게 산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니 이게 진짜냐고 사실이냐고 물어보셔서 맞다고, 사실이라고, 새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댓글들도 보라고 했어요. 근데 제 글에 댓글 달아주신 어떤 분께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 아빠는 이제 제 편이 아니라고.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아빠가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제 얼굴을 보면서 우리 딸 많이 서운했겠네. 아빠가 몰라줘서 서운했겠다. 하지만 하연아, 이런 글을 쓰기 전에 엄마한테 말했으면 어땠을까? 엄마랑 대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엄마는 동생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연이를 더 많이 생각해. 그건 아빠가 장담해. 그리고 인터넷에 이런 글을 쓰는 건 잘못된 거야. 이건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이야.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우리 하연이가 학교 생활도 해야 하고 해서 모든 게 예민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하연이의 엄마이지 새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하연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하연이가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아빠는 믿어. 우리 딸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많은 거 아빠는 다 알아. 하연이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하연이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는 항상 자기 전에 하연이 얘기를 많이 해. 너무 바르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이런 딸 갖게 해준 아빠한테 고맙다고. 그냥 이런 식이었어요. 이 외에도 이런 얘기로 한 1시간 반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일러랑 컵라면 이런 거는 아빠가 명언을 남기셨어요. 엄마는 항상 아빠가 혼자 돈 벌어오니까 안쓰러운 마음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하연이를 미워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야. 그리고 동생은 아직 어리잖아. 이건 하연이가 이해해줘야지. 안 그래? 하연이는 누나잖아. 엄마는 하연이에게도 아빠에게도 그렇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엄마의 마음을 왜곡해선 안 되는 거야. 지금은 하연이가 사춘기가 와서 모든 게 다 예민하게 보이는 거야. 아빠도 그건 이해해.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아빠가 잘 얘기해볼게. 그리고 동생은 새엄마랑 살 때 자주 아팠대요. 그냥 막 감기 같은 거 자주 걸리고 이런 애들이요. 잔병이 많은 아이였대요. 그래서 새엄마가 더 신경 쓰는 것 뿐이지 동생도 저처럼 크면 저한테 하듯이 할 거라고, 지금은 어리니까 제가 이해해야 한대요. 대충 이런 식이었어요. 결론은 그냥 이런 글을 쓴 제가 잘못된 거고요. 저는 사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컵라면 먹으라고 하는 것도 찬물로 씻으라는 것도 아빠는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동생 팬티며 양말이며 빨래하는 김에 같이 빨아도 된대요. 왜냐? 나는 누나니까. 새엄마가 생기기 전까지 아빠는 제 편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은 어려서 그런 거라는데 진짜 어려서. 저도 어리다면 어린데.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멍하네요. 그리고 용돈 10만 원이나 받으면서 왜 모자르냐고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저는 그걸로 여성용품도 사지만 차비도 해야 해요. 물론 아침에만 버스를 타고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4, 5만 원 합니다. 걸어서 40분, 버스 타면 10분 안에 도착하니까 아침에만 버스 타고 저녁에는 그냥 운동 삼아 걸어오는 편이라서 그렇게라도 아끼는 편이에요. 물론 저녁에도 버스 탈 때 있어요. 또 아침에도 걸어가면 돈을 아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침엔 버스가 편해서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동생은 학교가 바로 집 앞이라고 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10분이면 갑니다.
근데도 동생은 일주일에 5만 원씩 새엄마가 줍니다. 새엄마는 일도 안 하는데 말이죠. 그 돈이 정말 새엄마 비상금이나 뭐나 그런 거라면 말 안 하겠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아빠 돈에서 그렇게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용돈 얘기도 한 거고요. 아빠가 엄마한테는 아직 말을 안 했는지 아직까지는 별 말이 없네요. 그냥 좀 떨리고 긴장되는 거 빼고는 견딜만 해요. 그래도 지금 이 집이 가시밭길 같은 느낌은 드네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일러는 켜고 씻으려고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20살 되면 독립해서 잘 살아보려고요. 비루한 제 글에 많은 조언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볼게요. 제 글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전 지금 20대 중반이고 저는 좀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혼인신고도 거부한 채 저 낳기만 원해서 어머니 앞으로 호적에 올라가서 제 이름도 엄마 성씨를 따랐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에 부모님은 갈라섰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둘의 잘못이에요. 엄마는 술, 담배, 도박 좋아했고 아빠는 사랑하지 않은 채 저를 지우려다가 빚 갚아주겠다, 낳자 라고 한 아빠 말에 저를 낳았어요. 아빠는 저 가졌을 때도 바람을 피우고 둘이 갈라선 이유도 돈 벌러 해외 간다 하고 중국에서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한국 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빠가 해외 가 있는 동안 엄마는 술과 도박 때문에 집에 안 들어왔어요. 2, 3일에 한 번씩 들어왔고 저는 혼자 방치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엄마 친구 남편이 엄마가 집에 없는 걸 알고 제가 자는 사이에 들어와 강제로 저를 범했고 그 다음은 엄마 친구 남편의 친구가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문단속에 신경도 안 썼어요. 또 씻겨주는 사람도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게 제 10살도 전의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엄마가 자기 남자친구라며 데리고 왔는데 몇 달 지나다 보니 같이 살게 되었고 점점 변하더니 손찌검 및 엄마가 없는 날 억지로 관계 맺는 걸 일삼았습니다. 매일 물건 부수고 제 머리채를 잡고 그런 저를 보는 엄마는 아저씨에게 대든다고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더 혼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한참 사춘기 시절 씻지도 못하게 하고 교통비도 주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번 머리를 감지 않으면 머리가 심하게 떡지는데 물과 샴푸가 아깝다며 2, 3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게끔 했었고 애들은 로션 같은 거 필요 없다며 스킨 로션 한 번 못 바르게 했습니다. 네, 중학교 3년 내내 더럽다고 왕따 당했어요. 진짜 살기 싫었던 나날들이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밝게 살아야 한다는 자체가요. 그 후로 제가 고1 때 아저씨 딸들이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저보다 3살, 5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들의 집 갔다가 온 딸 1명, 그냥저냥 사는 딸 1명, 자기 딸들 이모 집에서 불쌍하게 컸다고 데려왔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수급자여서 LH 임대빌라 같은 거였어요. 아저씨 돈 안 들어갔어요. 엄마와 상의도 없이 데려와 놓고 제 방을 뺏었어요. 침대고 뭐고 다 뺏겼어요. 전 창고로 쓰는 방에서 지냈어요. 추운 겨울 패딩 하나 사달라고 졸랐는데 시장 바닥에서 2만 원 주고 산 패딩을 몇 년을 입고 교통비도 못 받고 교복도 돈 없다고 니네 아빠한테 말하라고 하더니 40분 거리 학교를 매일 걸어 다녔는데 엄마 돈까지 뺏어가며 자기 딸들이 패딩 사달란 말에 나가서 한 벌에 35만 원짜리 패딩을 2벌씩이나 쇼핑하고 오고 용돈도 몇만 원씩 쥐어주고 차별이란 차별은 다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다 끝나고 짧은 봄방학 때였어요. 오후 5시란 통금 시간을 어기게 되어 아저씨한테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피가 범벅이 되고 너무 심각했지만 구체적으로 쓰면 불쾌하실까봐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니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거실에서 문 너머 들리는 소리는 엄마가 쟤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도 신고하려 했잖아.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치가 떨렸습니다. 경찰이 집에 와서 문을 두들겼는데 그냥 애 좀 혼냈어요. 별거 아니에요. 가세요. 라는 아저씨 말에 제가 제발 살려주세요. 크게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아저씨들은 그냥 가버렸어요. 결국 또 맞고 와 경찰에 신고를 해? 너랑 같이 못 살겠다. 난 부모를 경찰에 신고한 너랑 못 살아. 아저씨랑 살 거야. 나가. 라고 하는 엄마 말에 며칠 뒤에 나간다고 했어요. 다음날 혼자 병원에 가서 찢긴 손을 6바늘 꿰매고 집에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아저씨는 출근했고 엄마한테 당장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교통비도 없었고 30만 원을 주며 저를 내보내더라고요. 교통비조차도 아껴야 돼서 학교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여인숙의 양해를 구하고 장기방 그런 걸로 한 달 30만 원 드리고 바로 알바를 구했어요. 짐도 더 가져가야 되고 알바 동의서도 받아야 돼서 집에 가서 짐 다 챙기고 처리하고 나오는데 밖에 나가서 잘 살아봐라 얼마나 힘든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에 밥 먹고 생활할 돈도 없어서 처음으로 친아빠한테 전화했어요. 걱정할까봐 말 못했거든요. 아빠랑 밥 한 끼 먹고 10만 원 주더니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땐 그게 세상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쯤은 있구나 고마웠어요. 학교 다니면서 한 달 알바하고 한 달에 45만 원 정도 벌어서 고시원으로 옮겼어요. 28만 원에 쌀밥이랑 김치는 무상 제공, 나머지 돈으로 교통비랑 생필품, 밥값 했어요. 또 아빠가 3, 4주에 한 번씩 10만 원씩 도와주셨어요. 학교 갔다가 아르바이트 가기 전 밥에 물 말아서 김치에 밥 먹는데 진짜 너무 서러워서 매일을 울었어요. 그렇게 9개월, 2학년이 거의 다 끝날 무렵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저씨 바람나서 나갔다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일단 안정적인 휴식처가 필요해서 들어갔어요. 그러고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죠. 저 때문에 인생 망쳤다는 엄마. 그래도 아저씨 없는 집에 들어가니 숨통이 트였어요. 고3 때는 여유가 생기고 하니 친구들과 잘 어울렸어요. 좋은 곳은 아니지만 수도권 전문대 진학했어요. 힘들었던 인생이 조금씩 피는 줄 알았어요. 20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아빠가 모델하우스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집도 없고 성인이니까 주택조합 아파트를 넣었어요. 당첨은 당첨이고 100번 극 초반대라서 로얄동 로얄층을 잡았다 하더라고요. 뭐가 좋은 건가 싶었는데 로또 당첨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이 22살 아빠가 하시는 가게 하나를 제가 일하게 되었어요. 회사 잘 다니고 있었는데 아빠가 가게 하나 오픈하는데 몇 달만 도와달라고 회사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오픈 때부터 여태까지 공동 사업자로 하자고 해서 뭔지 몰라 알았다고 하고 사업자도 넣게 되었어요. 3년 중 초반 2년 동안 아빠한테 모욕적인 말이며 욕이란 욕은 다 들었어요. 무슨 년부터 시작해서 소리 지르며 네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따위로 일할 거냐? 네가 어디 가서 먹고 살 수나 있겠냐? 제 인생에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고비였어요. 주방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관심도 없는데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오픈 때 일이 서툴러 하루 14시간을 쉬지도 않고 일하면서 주 6일을 일했어요. 그렇게 받은 월급 230만 원이었어요. 전기전자 전공이라 다니던 회사가 회사 빨간 날 다 쉬고 식비 하루 10,000원에 하루 8시간 일하고 200만 원을 받았는데 왜 여기 와서 고생하나 싶었는데 아빠 가게니까 참자 싶었어요. 직원들한텐 아무 말 못하면서 그 화풀이를 저한테 다 하고 갱년기 때문에 욱해서 더 뭐라 했어요. 물론 좋았던 것도 있었어요. 23살 제 생일에 아빠 1,000만 원, 제가 모아둔 돈 800만 원, 할부 500만 원에서 차를 사주셨어요. 아빠랑 일본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물론 그게 화근이었고요. 싸우다가 전 욱해서 나한테 여태 해준 게 뭔데 이제 와서 나를 힘들게 하냐 라고 하면 차 사주고 뭐 사주고 난 너한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어디 가서 이만큼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니? 너 뭘 더 바라니? 뭘 더 해주길 바라는데? 주제 파악해. 바라는 거 없다고 여기서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빌어도 보고 아파트도 가져가고 차도 가져가고 사업자도 빼달라고 나 혼자 잘 살 테니까 좀 내버려두라고 했어요. 가게는 장사가 잘 되었어요. 한 달 매출 8, 9천만 원이었고 1년 만에 투자금 3억을 다 회수하고도 수익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가게가 더럽네 어쩌네 이건 왜 이러네 욕밖에 없어요. 2, 3일에 한 번씩 잠깐 가게에 들려서 속을 뒤집고 가는 일밖에 없어요. 일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힘들 때 나 도와준 아빠인데 참자 하다가 막말과 폭언에 결국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가만히 서 있다 나도 모르게 울고 있고 환청 들리고 이명해. 자기 전에 누우면 프로펠러 도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정신과 가서 약도 받고 무너지지 말고 버텨보자 생각했는데 그렇게 반년 일하다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몸을 많이 쓰니 어깨 근육과 뼈에 염증이 생겨서 등에 주사를 9대를 맞고 출근했어요. 아빠가 오더니 서럽게 또 화를 내면서 뭘 한다고 아프냐고 제대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라고 하는 말에 결심했어요. 아, 여기 떠나야겠구나. 그날 저녁 다 챙기고 월급도 보내고 엄마랑 살던 집도 나왔어요. 모아둔 돈 700만 원과 그달 월급 250만 원은 들고 떠났어요. 5개월을 아빠 연락도 안 받고 해외여행도 가고 지방 생활하다가 아빠가 미안하다고 명절인데 연락 한 통만 받으라고 했어요. 5개월을 이틀에 한 번 10통씩 전화 걸던 아빠 다 무시했었거든요. 5개월을 쉬고 나니 괜찮아졌어요. 아빠도 가게 다시 오라고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상황은 많이 나아졌어요. 주 5일 12시간 근무에 월급은 250만 원이고 연차 월차 없고 퇴직금 없어요. 아빠는 가게 일절 안 오겠다 약속했고요. 그 외에 엄마랑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살 곳도 마련해 주었어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9평 남짓한 오피스텔로요. 그리고 만난 지 1년 반 넘은 제 옆에 인생에 진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어도 제 옆에 있어주고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는 사람이에요. 내년 3월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제 앞으로 된 아파트 때문에 신혼 특공이나 생애 최초 이런 걸로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작년 7월 입주를 했는데 2년 동안 팔 수가 없어서 아빠는 팔고 혼인신고를 하라는 입장인데 그때까지 집값은 계속 치솟을 거고 저희는 오갈 데 없어지네요. 아빠는 지금 재산이 50에서 60억 정도 됩니다. 살고 있는 집 10억, 제 앞으로 된 아파트 10억, 상가 10억, 오피스텔 6개 주정 20억 정도, 가게 3억, 다른 가게들 합쳐서 4억 정도. 한 달 순수익 코로나 때문에 2천만 원 정도고 그 전에는 3, 4천 이상도 벌었습니다. 제 앞으로 산 아파트는 4억에 샀는데 현재는 10억이고요. 2년 뒤 13억 정도로 오른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제 앞으로 된 건 전면 바다뷰예요. 어느 곳에서 창을 내다봐도 바다가 통으로 보이는 로얄층 로얄동. 현재 5년 동안 집값은 2.5배가 올랐는데 2년 뒤에 저희는 더 올라가는 집값을 더 감당하기 어려운데 당장 청약도 못 넣고 혼인신고도 못하게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빠 쪽 혼인신고 되어 있는 아줌마나 그 자식만 좋은 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할 때 최대 4천만 원 정도만 도와줄 수 있다네요. 솔직히 아파트 주는 거 안 바래요. 변두리에 싸게 나온 아파트 청약이라도 할 수 있게 기회라도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2년 뒤에 변두리의 아파트 시세가 5억 정도인데 대출 2, 3억 끼고 집이라도 살 수 있게 도와준다고 약속이라도 해주고 지켜주면 걱정이 없는데 아빠는 나 몰라라 하고 무조건 2년 뒤에 해야 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마음 같아선 2년 뒤에 가지고 갈 거면 아빠가 4억 주고 샀으니 오른 집값에서 4억 빼고 나머지에서 반 달라고 하고 싶은데 쉽게 줄 사람도 아니고 계약서도 아빠한테 있고 돈 보낸 사람도 아빠여서 쉽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왜 이리 꼬이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